퇴근 후에 예정보다 한 45분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보이는 아내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물론 상담실에 보면 정말 수백 가지의 반응들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보 오늘도 또 여자야 여자? 이번에는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라니까. 내가 척하면 다 알아. 당신 얼굴 표정 봐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여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나 싫어하는 거 다 아니까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 늦게 오는 것 좀 하지 마. 속에 있는 말을 하라고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빙빙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날 보고 싫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아내들은 여보 당신 오늘 정말 많이 바빴나 봐. 너무 많이 바빠서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수고 너무 많아요. 수고 너무 많았어 여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아내들도 있어요. 물론 아내들만이 아니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아내가 자기에게 조금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나 다 알고 있는데 너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 너 딴 남자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어제도 어떤 남자가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내가 오니까 빨리 가더라. 너 나오기 기다렸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남편도 있고, 또 어떤 남편들은 아내한테 너는 정말 남편 알기를 뭐같이 알지? 그 한국말 있죠? 지읒자로 시작하는 거 뭐같이 알지? 집에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보고 부엌에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반기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남편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남자가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아내나 아니면 남편이나 이게 서로 배우자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각자 가정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많은 가정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싸우는 80%는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내 눈에 나도 모르게 이미 사람의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색안경이 끼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남녀 관계가 좀 난잡하고 이런 과정,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분들, 아니면 부모님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고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분들,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또 본인이 스스로 너무 포르노를 많이 보고 이러면서 이 모든 관계들을 남녀 관계 이런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15분만 늦게 와도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느라고 늦게 왔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니까 누구야 이번에는? 그 누구? 응? 미움을 붙이면서 막 싸움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내는 아니라 거기 갔더니 오늘은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기다렸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거기서 미장원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막 사진을 찍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큰아들만 막 우애하는 가정에서 크는 분들, 그게 남자 동생이든 아니면 여자 동생들인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크면서 이미 자기는 차별 대우 받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럿이 밥을 먹는데 내 앞에만 맛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교회 가는 분들은 교회에서 음식을 점심을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먹을 때 자기가 어떻게 바쁜 일을 하다 늦게 와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 차별 대우를 많이 배운 사람들의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 내가 올 때 되니까 맛있는 거 다 먹고 다 치워버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막 싸움을 일으키죠. 또 집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남편들은 자기가 형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주고 이러고 컸어야 되는 분들, 결혼하면은 아내가 시장을 가면은
내 옷을 사나사나 뒷짐지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지 것만 살 거야.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세일 섹션을 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옷을 골랐어요. 물론 이제 또 남편 옷을 고르는데도 남편도 옷을 그 세일하는 거, 특별 세일하는 데 가서 이렇게 고르면 뭐 40%가 세일이다 그러고 고르고 있으면 저거 봐. 지 거는 제 값을 주고 좋은 거 사고 내 거 살 때는 저렇게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사지. 이런 차별대우 받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눈 안에 끼어진 색안경들이 여러 색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색깔은 빨간색, 어떤 색깔은 까만색, 어떤 색깔은 블루색, 이런 색깔별로 그냥 상황마다 해석하는 것이 병적이고 상처를 받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미 우리의 눈이 그 성장된 과정에서 결정된 그거로 인해서 배우자의 의도를 오해하고 배우자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척만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싸움들이 보통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일들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내가 아내를 사랑할지라도 내가 남편을 사랑할지라도 이 사람의 행동을 내가 오해하고 내 느낌의 척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이 삐딱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살면 나는 내 배우자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의도를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 모든 대화가 쉬워져요. 왜 쉬워지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내 남편을, 그리고 꼭 내 남편이 아니더라도 모든 남자들의 행동을 삐딱하게 보는 색안경이 끼어져 있다. 뭐 그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같이 제가 크는 환경 속에서는 그때는 아버지들이 집에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아버님들도 밖에 나가서 정치하고 뭐 마작하고 밖에 나가서 많이 행동하고 집에 넘어와서 있으면은 그때는 뭐 7푼이 8푼이 이런 말을 듣는 세대에서 제가 자랐고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집에서 자상하게 날 뭘 해주고 학교에서 내 상 받을 때 와서 용기 주고 칭찬해주고 숙제할 때 봐주고 이런 세대에 제가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로 이슈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다만 결혼을 하니까 자꾸만 우리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걸어요, 남편에게. 싸움을 거는 것 중에 70~80%가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 사랑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랬어? 그럼 우리 남편이 나에게 사랑했다.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지금도 충분히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그걸 못 느꼈으면 내가 더 관심을 주지. 이렇게 해도 또 조금만 관심을 안 주면 늘 관심을 안 준 것처럼 느껴서 그거로 싸움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의 이슈는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 이제 내가 불만이 있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을 때 당신은 이라고 말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배운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가 아니고 내 느낌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게 나는 느껴져.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그랬다가 아니고 내 느낌이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화법의 첫 번째 룰이 나를 주어로 대화한다예요. 나를 주어로 대화한다.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나를 주어로 대화한다. 모든 대화 속에서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내 생각에, 내 느낌에로 대화를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그 대화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 척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의도를 오해하면서 말하게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 척을 믿으면 돼야 한대요.
내 척은 이 오장육부에서 잘못 형성된 느낌이 나오는 게 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척은 많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척을 믿지 말고 배우자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겠어? 말을 하면은 말을 해줘요. 대답을. 당신이 내가 말할 때 나를 쳐다보고 좀 대화해주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빨리빨리 좀 받아주고, 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잊지 말고 해주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면 남편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당신이 전화할 때 내가 빨리빨리 받고 당신이 부탁할 때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느낀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부상자끼리 결혼을 했어요. 나는 나대로의 부상된 상처가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또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의 필요를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나를 주어로 해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당신이 나를 안 쳐다볼 때는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 당신이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내가 클 때 바람을 피우고 컸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늦게 오면 꼭 당신이 어떤 여자와 있다가 오는 것 같이 내가 느껴져.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올 때는 미리 전화 좀 해주고,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좀 해주고, 내가 당신의 말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도와주고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남편이 뭐 그런 걸 다 말하고 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서로가 부상자들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퇴근할 때 말해주고,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늦게 나갔는데 나갈 때 말해주고 하면서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삐딱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대화의 첫 번째 룰이 뭐예요? 나를 주어로 해서 대화한다.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나를 주어로 대화한다.